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장에 자산시장 거의 반등을 했습니다. 미증시도 상승을 했고, 대신에 달러와 미국채는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골드 실버도 주말장에 큰 폭의 큰 폭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은 주말장을 이제 첫 주말장이었죠. 주말장을 지나면서 뭔가 이제 연초에 분위기를 좀 잡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1월 달에 지금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관련된 내용이 없죠. 대신에 이제 이번 주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예상은 거의 하락 쪽,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부분이 이제 지표상으로 거의 보이지 않느냐, 요런 이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다들 예상은 지금 첫 번째가 지금 미국 유럽 쪽이 연료 에너지 문제죠. 에너지 쪽에 그 날씨가 예년 겨울보다 따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그 심각할 내용이 올 거다라는 걸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유럽 쪽도 굉장히 따뜻한 겨울이고 미국도 한파는 왔지만 그렇게 한번 지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12월 달 CPI 지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을 거다, 하락했을 거다로게 예상도 나오고 있고 무게가 그쪽으로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금리 정책, 피봇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면서 주말장에 자산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고 한번 전반적인 시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1트로이 온스당 국제시세 1874불 52센트, 1g당 60불 27센트, 1kg당 60,267불 17센트가 지금 국제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2만 4천원, 내가 팔 때가 29만 3천원에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8,590만 5천원, 8,590만 5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24불 03센트, 국내 시세는 지금 현재 돈으로 살 때가 4,230원, 팔 때가 3,230원에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소비자 가격은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입니다. 116만 8천원, 116만 8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말장에 러시아 런던장까지는 상당히 보합장이었습니다. 뉴욕장 들어서면서 상승을 했고, 역시 제가 항상 주장하다시피 월요일 오전은 주말장에 영향을 받는다. 역시 상승 랠리를 지금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버도 똑같습니다. 결은 똑같고, 실버 역시 주말장의 영향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달러가 빠졌죠. 달러가 103.440인데 103포인트, 그 104포인트 후반대까지 있었죠. 주말장을 지나면서 103포인트 중반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국채 수익률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3.560, 금요일날 3.722였습니다.
지금 3.560으로 크게 떨어졌다. 당연히 달러도 떨어지고 국제 수익률도 떨어지는 부분에서 골드 실버는 반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원 환율이 1249원, 환율도 주말장에 비해서 21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비트코인이 17,000불대를 지금 찍었습니다. 17,189불. 최근 들어서 가장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7,000불대를 안착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반등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왔는데, 22년도 최저가 18,500불이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빠졌죠. 그래서 이제 17,000분을 회복하게 되면 언젠가는 한번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많다 쪽으로 이제 올해 들어와서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더리움도 거의 1,300불대를 가까이 왔습니다. 1,296불인데 1,300불대, 곧 1,300불대를 돌파를 할 것 같다. 오늘 중으로 아마 돌파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지고요. 어쨌든 주말장의 자산시장은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면, 미국의 하원 의원이죠.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당선됐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 중국에 상당히 강경한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경 노선으로, 뭐 정부는 전체적인 바이든 정부지만 하원 의장이면 서열이 뭐 3위 안에 들어가죠. 3위죠, 3위. 그렇기 때문에 하원 의장의 이 정책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중국에 강경한 사람이다. 그래서 중국 정책은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이지고요. 미국의 12월 비농업 고용 22만 3천 명 증가, 예상 상회. 앞전에 민간 고용도 상승을 했고 비농업 고용 부분도 상승했다. 결과적으로는 노동시장은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미국 12월 달 서비스 PMI 지수가 4.96, 31개월 내에 최저다. 전반적으로 경기는 조금 둔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은 지금 상당히 좋은데 전체적인 경기는 둔화되는 그런 지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국채도 그렇고, 뭐 일본 국채도 그렇고, 이제 BOJ,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30년간 지켜온 금리 동결을 오히려 지금 풀었죠.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 뭐 국제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고, 기시다 총리가 BOJ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이런 이제 기사가 떴습니다. 상당히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정책을 바꾼 그 영향이 지금 상당히 크다. 지금 뭐 일본 국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중앙 정부와 또 이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BOJ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기시다 총재가 한 거 보면 뭐 중앙 정부가 원하는 대로 안 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흐름상으로 봐보면 전 세계 국제 시장을 BOJ에서 금리 정책을 변화를 오므로 해가지고 국제 시장이 상당히 많이 출렁거린다, 복잡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내용이 이제 나와가지고 상당히 최근 들어서 시끄럽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저도 이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1월 7일이 거기는 크리스마스다. 그것을 기해서 뭐 일주일간 휴전을 한다,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첫째는 일단 러시아의 그 전선에서 그러니까 그 명령을 했죠. 명령을 했는데 일체 공격을 중단해라 이랬는데 전선에 있는 러시아 병사들 그 부대부터 그 그런 명령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그 휴전을 안 했죠. 역시 우크라이나도 우리가 왜 그 휴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격을 했고 러시아 전선에 있는 군대도 휴전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금 뭐 소위 해서 푸틴의 명령이 안 먹힌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휴전 협상을 해보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한국 내용이 언급이 됐어요. 한국처럼 휴전 협상을 하자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러시아 원하니까 우리 한국도 전쟁하다 일시에 중단하고 그게 지금 이제 휴전선이 돼버렸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다 중단해버리면 우크라이나 땅만 뺏기는 것밖에 없고 전 국가가 지금 전국이 초토화되어 있고 지금 뭐 전쟁 복구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 상태가 되면 그냥 러시아는 룰루랄라 하는 거죠. 예. 절대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런 휴상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다. 예. 이제 가면 갈수록 러시아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급하고요. 이번에 중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그 가지고 있는 엔터그룹이 지배권을 포기했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그 지금 과연 이제 중국에 이 투자를 할 수 있겠나? 우리 한국 대기업도 들어가고 많이 당했습니다. 참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체제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참 정말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에도 지금 국내 중국의 마윈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해서 뭐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뭐 중국 정부에서 마윈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 내용이 많았죠. 한때는 뭐 끌려가서 뭐 무슨 일을 당했다 이야기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윈이 엔터그룹의 지배권을 포기를 했다라고 이제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정부 공산당 정부에서 지금 국내 투자, 국내 자산도 저렇게 인정 못 해주는 이제 이런 어떤 사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중국의 외국 자본이 또 내지는 뭐 이런 공장이나 이런 시설 투자를 누가 하려 하겠습니까? 예. 좀 뭐 그 체제가 특이한 거는 사실이지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기술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특히 반도체 같은 이런 지금 모든 산업의 핵심이 반도체인데 반도체의 핵심 부품, 기계, 정보, 뭐 어떤 이런 부품 일체 거래를 못하게 만들었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하는 거 봐보면 경제력이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경제력이 유일하고 해서 세계 전반적인 어떤 그런 국제 기관들 특히 전 세계를 경영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못한다.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이고 주말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은 전체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오전장은 주말장 영향을 받을 것이고 오늘 이제 지나고 내일 아마 그 소비자 물가가 CPI 지수가 발표가 될 건데
그 CP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많다. 만약에 지금 하락을 했다면 전체 자산 시장이 한 번 더 반등할 가능성이 많고, 골드는 지금 여기서 한 번 반등한다면 1900불대를 뚫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 1874불이기 때문에 1900불을 찍으면 뭐 새로운 어떤 올해의 골드 기록 갱신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지금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11월 초입니다. 11월 초부터 바닥을 딱 찍고 난 이후에 11월 초부터 이제 반등해서 저점과 고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지금 현재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상승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열심히 상승해서 우리 골드 실버에 투자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금연년에는 대박 나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제 실버도 역시 비슷한 흐름에서 상승을 하다가 약간 조정받는 구간, 조정받는 느낌이 있죠. 이 박스권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는 뭐 좀 조정을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상승이 깊으면 한편으로는 조금 위험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 한 부분이 딱 만들어지면 다시 쭉 빠져버리는 이런 어떤 내용이 있는데, 지금 실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 상승하다가 일정 부분 조정하고 또 여기서 에너지를 축적해서 반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열심히 잘 국제시황 체크하셔서 수익을 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1월 9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뭐 상승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